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산골 마을의 젊은 과부, 그 여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결국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리 다그쳐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말이죠. 도대체 밤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산신령? 아니면 원혼? 마을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다 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채월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26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여자였는데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부로 소문이 났죠. 하얀 피부에 맑은 눈동자, 그리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남편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혼례를 올린 지 1년도 안 돼서요. 채월은 슬픔에 잠겨 지냈지만 시댁에서는 냉정하게 내쫓았어요. 자식도 없는 며느리를 왜 먹여 살려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채월은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친정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후였거든요. 결국 채월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밭을 일구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죠. 마을 사람들은 채월을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경계했어요. 젊은 과부가 혼자 산다는 게 좋지 않게 보였거든요. 특히 마을 총각들이 채월을 힐끔거리며 보는 걸 눈치챈 아낙네들은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죠. 채월은 조용히 살았어요. 밭일을 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쓰고 해가 지면 방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외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바뀐 건 바로 보름달이 뜬 어느 가을 밤이었어요. 채월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달빛이 유난히 밝았거든요. 물에 비친 달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빨래를 다 마치고 광주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달까요? 채월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였어요. 집 처마 밑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모양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광주리를 떨어뜨릴 뻔했죠. 채월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두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대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이 늦은 시각에 누가 자기 집 앞에 서 있는 걸까? 그림자 속에서 키 큰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달빛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정말 또렷했죠. 깊고 맑은 눈빛이었어요. 사내는 말없이 채월을 바라봤어요. 채월도 말없이 사내를 바라봤고요. 둘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가을밤에 찬 공기도 우는 벌레 소리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사내가 먼저 움직였어요. 천천히 채월에게 다가왔죠. 채월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자기도 몰랐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해치지 않을 거라고 느꼈던 거예요. 사내가 채월의 방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문을 살며시 밀어 열었죠. 채월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사내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온화했어요.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채월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채월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거든요. 마치 전생에 알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사내는 채월을 조심스럽게 대했고 채월은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닌 따뜻함을 느꼈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사내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마치 연기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채월은 모든 게 꿈이었나 싶었어요. 근데 베개 옆에 놓인 작은 나뭇가지를 보고 깨달았죠. 진짜였구나. 정말 누군가 찾아왔었구나. 채월은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보냈어요. 밭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찾아온 걸까? 다시 올까?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서 수군거렸어요. 채월이 어제 혼자 웃더라. 미쳐버린 게 아닐까? 과부가 혼자 살면 그렇게 된다지. 채월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불편했어요. 밤이 되자 채월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올까? 아니면 어젯밤이 마지막이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 반, 불안 반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보름달이 뜬 밤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거든요. 항상 같은 시각 자정 무렵이었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는 꼭 사라졌고요. 채월은 사내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채월 곁에 있어줬어요.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게 전부였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채월은 행복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이었거든요. 밤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낮에는 그 사람 온기를 그리워하면서 밭일을 했어요.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채월이 용기를 내서 사내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했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얼굴을 제대로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내가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때가 오면 모든 걸 보여드리겠소. 채월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왠지 이 사람을 믿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오실 거예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곧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채월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산신령이거나 도깨비는 아닐까? 아니면 이미 죽은 홀령.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채월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채월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던 채월이 요즘은 가끔 혼자 웃기도 했어요. 저 과부 뭔가 이상해. 혼자 살더니 미쳐버린 거 아냐? 밤마다 혼자 웃는 소리가 들린대. 마을 안악들의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채월의 이웃에 사는 박씨 할머니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느 날 채월을 불러서 물었죠. 애야,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냐? 이 채월은 깜짝 놀라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없어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채월을 봤어요. 그럼 왜 밤마다 너희 집에서 소리가 들리냐?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던데. 채월은 당황해서 얼버무렸어요. 제가 혼잣말을 하나 봐요. 외로워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 채월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들켰구나. 근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날 밤 채월은 사내에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요. 사내는 채월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시오. 곧 모든 게 해결될 것이요. 채월은 불안했지만 믿기로 했어요. 이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석 달이 지났어요. 채월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껍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죠. 근데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해졌죠. 채월은 걱정이 됐어요. 혹시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마을 약방에 가서 의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게 부인 혹시 임신을 하신 거 아니요? 채월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럴 리가요. 저는 과부인걸요. 의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니요, 맥이 분명히 임신 맥이요. 석 달은 된 것 같소. 채월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임신? 그럼 그게 사실이라는 건가?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의원이 수상한 눈으로 채월을 봤어요. 과부라면서 어찌 임신을 하셨소? 혹시 남정네와 관계를 맺으셨소? 채월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게 아니라 말문이 막혔죠. 결국 채월은 약방을 뛰쳐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임신이라니.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건 행복한데 마을 사람들이 알면 어쩌지? 채월은 집으로 돌아와서 배를 만져봤어요. 아직 티가 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채월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근데 문제는 의원이 입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온 마을이 채월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됐거든요. 소문이 불처럼 번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채월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어요.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죠.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저 과부 배가 나온 거 봤어? 세상에, 과부가 임신을 하다니. 도대체 아비가 누구야? 분명히 마을 남자 중 한 명일 거야. 아니야, 혹시 귀신한테 홀린 거 아냐?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채월이 몰래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도깨비한테 홀렸다고 했어요. 심지어 산신령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죠. 마을 촌장이 직접 나섰어요.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엄한 얼굴로 채월의 집을 찾아왔죠. 뒤에는 마을 원로들도 따라왔어요. 촌장이 다그쳤어요. 채월, 그 아이 아비가 누구냐? 당장 밝혀라. 채월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말할 수 없다고? 내가 과부 주제에 임신을 했으면 마땅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원로 중 한 명이 나섰어요. 혹시 마을 남자 중 누군가냐? 그렇다면 당장 말해라. 책임을 지게 해야지. 채월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말할 수 없어요. 이 고집스러운 것.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이다. 촌장이 소리쳤어요. 채월은 울먹였어요. 쫓아내세요. 저는 떠나겠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촌장은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채월이 끝까지 버티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채월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어요. 불결한 여자. 귀신한테 홀린 게 분명해. 저런 여자는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채월은 외롭고 두려웠어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도 사내는 찾아왔어요. 채월은 그 사람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해요.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채월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내는 채월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상이었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곧 모든 것을 밝히겠소. 당신과 아이를 지켜주겠소. 채월은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이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마을에 무녀가 나타났어요. 촌장이 한양에서 소문난 무당을 데려온 거였죠. 무녀는 화려한 색깔의 무복을 입고 방울과 칼을 들고 있었어요. 무녀가 채월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집에는 귀신의 기운이 서려 있다. 밤마다 원혼이 찾아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무녀의 말에 겁을 먹었거든요. 저 여인은 귀신한테 홀렸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의 혼령입니다. 무녀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과부가 혼자 살더니 귀신이 붙은 거야. 무서워라. 무녀가 채월의 집 주변에 금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굿을 버렸죠.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했어요.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집 주변을 빙빙 돌았어요. 채월은 집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무녀의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거든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집 밖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아이는 귀신의 씨를 받은 거야. 태어나면 온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지금이라도 아이를 없애야 해. 그래, 그게 마을을 위한 길이야. 채월은 배를 감싸 안았어요.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귀신의 아이가 아니야.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아이라고. 채월은 이를 악물었어요. 무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채월이 문을 막아섰죠. 못 들어옵니다. 비켜라.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무녀가 소리쳤어요. 채월은 끝까지 버텼어요. 제 아이는 귀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촌장이 나섰어요. 채월,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아이 아비가 누구냐? 사람이면 사람, 귀신이면 귀신, 분명히 밝혀라. 채월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사람이에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무녀의 말대로 굿판을 벌여야겠다. 촌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그래, 귀신을 쫓아내자. 마을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채월은 사내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꼭 와야 해. 이 상황을 해결해 줘야 해. 채월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는 걸까? 혹시 무녀가 친 금줄 때문에?
채월은 불안해졌어요. 이대로 영영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채월은 밤새 울었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마을에서 쫓겨나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걸까? 새벽이 가까워졌어요. 채월은 지쳐서 잠들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채월, 문을 여시오. 채월은 벌떡 일어났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그 사람이에요. 채월은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채월이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내가 말을 타고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횃불 빛에 그 모습이 환히 드러났거든요. 검은색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쓴 사내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뒤에는 포졸 서너 명이 따라와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촌장도 무녀도 모두 놀란 얼굴로 바라봤어요. 사내가 말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달빛에 반짝이는 마패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마패라니, 그건 암행어사만 가지는 물건이잖아요. 사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이름은 강윤서,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요. 이 지역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러 왔소. 마을이 술렁거렸어요. 암행어사. 밤마다 과부를 찾아온 그 사람이 암행어사였다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죠. 윤서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마을 근처 산속에 숨어서 조사를 진행했소. 이 지역 관아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파견됐지요. 촌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윤서가 말을 이었죠.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지만 이 여인의 선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소. 신분을 밝히면 조사에 방해가 될까 봐 밤에만 몰래 찾아갔소. 그리고 사랑에 빠졌소. 윤서가 채월을 바라봤어요. 채월은 눈물을 흘렸어요. 윤서가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그리고 아이는 내 핏줄이요. 귀신의 아이가 아니라 암행어사의 아이란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과부라고 손가락질하던 여인이 암행어사 부인이 될 줄이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무녀가 황급히 꾸러미를 챙기려고 했어요. 근데 윤서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잠깐, 당신은 어디 가는 거요? 무녀가 덜덜 떨었어요. 저기 할 일이 있어서요. 할 일이라.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일 말이요. 윤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무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윤서가 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촌장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윤서가 품에서 두꺼운 문서 뭉치를 꺼냈어요. 나는 지난 석 달간 이 마을을 샅샅이 조사했소. 촌장, 당신이 저지른 죄를 모두 기록했지요. 첫째, 당신은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빼돌렸소. 관아에 바쳐야 할 곡식의 절반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 촌장이 우리 세금을 빼돌렸다고? 촌장이 변명하려 했어요. 아니요. 그건 오해요. 근데 윤서는 계속했어요. 둘째, 당신은 과부들의 땅을 빼앗았소. 남편을 잃은 여인들을 협박해서 땅 문서를 빼앗았지요. 몇몇 과부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땅을 빼앗겼어요. 저희도요. 셋째, 당신은 관아의 아전들과 짜고 뇌물을 받았소. 마을 사람들이 소송을 걸면 돈을 받고 판결을 조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했구나. 저 악질 같은 놈. 윤서가 무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 무녀도 공범이요. 무녀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포졸들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당신은 촌장과 짜고 마을 사람들을 속였소. 귀신이 붙었다며 구슬하고 돈을 뜯어냈지요. 실제로는 귀신 같은 건 없었는데 말이요. 무녀가 울먹였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래서 죄가 없다는 거요? 당신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소. 윤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사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수 없소.
당신은 백성들을 괴롭힌 죄로 한양으로 압송될 것이요. 포졸들이 촌장과 무녀를 묶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잘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 암행어사 날이 감사합니다. 윤서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그동안 억울한 일이 많았을 것이요. 빼앗긴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리고 촌장이 빼돌린 세금도 조사해서 보상해드리겠소.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과부들이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우리 땅을 되찾았어요. 고맙습니다, 나리. 윤서가 채월에게 다가갔어요. 채월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가 채월의 손을 잡았죠. 미안하오. 그동안 신분을 숨겨서 당신이 고생했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밝혔소.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켜줄 것이요. 채월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모든 게 해결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채월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채월 씨. 채월은 웃으며 용서했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석 달 후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채월과 윤서의 혼례식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줬어요. 예전에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부끄러운 얼굴로 축하 인사를 건넸거든요. 채월은 붉은 원삼을 입었어요. 배가 불러서 옷을 맞추기가 힘들었지만 마을 안악들이 다 같이 도와줬죠. 우리 암행어사 부인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박씨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윤서는 푸른 관복을 입고 의젓하게 서 있었어요. 정말 멋진 모습이었죠. 채월은 윤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된다니 꿈만 같아. 혼례식이 시작됐어요. 전통 방식대로 패백을 올리고 큰 절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정말 축제 분위기였죠. 혼례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윤서가 채월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신분을 숨겨야 했던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시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부부가 되었소. 채월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좋은 분이라는 걸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당신을 믿었어요. 윤서가 채월을 안아줬어요. 채월은 그의 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꼈죠. 윤서가 채월에 불러온 배를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복받은 아이가 될 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니 말이요. 채월도 배를 쓰다듬었어요. 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윤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이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받았거든요. 조정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특별히 발령을 내린 거예요. 채월,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 마을을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윤서가 제안했어요. 채월은 기쁘게 동의했죠. 네, 좋아요. 여기가 저한테는 고향 같은 곳이에요. 윤서는 수령으로서 마을을 잘 다스렸어요.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죠. 백성들은 편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세금도 공정하게 걷었고 억울한 일도 없어졌거든요. 채월은 수령 부인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돌봤어요. 특히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아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가 말했어요. 채월이 부인이 되고 나서 마을이 정말 좋아졌어. 예전에 우리가 손가락질한 게 부끄럽네. 다른 안악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잘못 봤어. 채월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어요.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해했어요. 사람들은 모르면 오해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채월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이 쉽지 않았지만 마을 안악들이 모두 도와줘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죠. 아이가 태어나자 윤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소, 채월.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아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이를 축복했어요. 어머, 정말 잘생겼네.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이 아이는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는 쑥쑥 자랐어요. 영특하고 의젓한 성격이었죠. 3살 때부터 벌써 글을 읽기 시작했고 5살 때는 간단한 글을 쓸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죠. 역시 암행어사의 아들이야. 똑똑하기가 보통이 아니네. 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어느 날 박씨 할머니가 아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애야, 내 부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말이야, 내 어머니는 외로운 과부였단다. 근데 어느 날 밤마다 낯선 손님이 찾아왔지.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 암행어사였구나.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웃었죠. 그래, 맞아. 내 아버지는 신분을 숨기고 마을을 조사하시던 암행어사였어. 그리고 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신 거야.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지시다. 마을 아이들에게도 자랑했죠. 우리 아버지는 암행어사셨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지.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됐어요. 밤마다 찾아온 낯선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졌죠.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숨겨져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맞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지. 채월 마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게 대단한 거야. 노인들은 웃으면서 답했어요. 밤에만 오는 손님은 조심해야 해. 귀신일 수도 있고 암행어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농담했어요. 우리 마님은 밤손님 덕에 수령 부인이 되셨지. 우리도 그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네. 그런 행운은 평생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채월은 40이 넘어서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윤서가 관아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환하게 웃었죠. 밤마다 찾아오던 그 신비로운 손님이 이제는 매일 함께 아침을 맞는 남편이 됐으니까요. 윤서도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의젓했어요. 채월을 볼 때마다 말했죠.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채월은 그럴 때마다 얼굴을 붉혔어요.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의젓하게 자랐어요. 20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갔죠. 그리고 장원급제를 했어요. 마을 전체가 기뻐했답니다. 아들이 한양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채월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밤마다 찾아오던 그 낯선 손님 덕분에 자신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밤마다 찾아온 낯선 손님, 그 손님은 귀신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었다는 이야기로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오해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밤마다 찾아온 손님의 정체는 귀신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암행어사였어요. 신분을 숨기고 마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면서 외로운 과부와 사랑에 빠진 거였죠. 사랑은 때로 비밀 속에 숨어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오해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알려주네요. 또한 사람을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담겨 있어요. 채월을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결국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에는 또 어떤 전설 속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